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은 11차 시 앙금 생성 반응을 이용한 이온 확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이온 음료, 염화나트륨, 증류수, 설탕 수용액에 전기 전도계를 꽂아서 전기가 통하는지 통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온 음료와 염화나트륨의 경우는요, 전기 전도계를 꽂았을 때 삐 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나왔어요. 즉 전기가 통했지만 증류수와 설탕 수용액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이유는 수용액 안에 이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 결과인데요. 수용액 안에 이온이 있었다면 전원장치를 연결했을 때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을 하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전기 전도계에 불이 들어왔다는 거죠. 결론은 전기가 통하는 물질에는 누가 있다? 그렇죠. 이온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조금 어려운 실험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이 실험을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요. 지금 질산칼륨이 적셔져 있는 거름 종이를 준비했습니다. 질산칼륨이 이온화가 되면 물에 녹아서 수용액이 되면 질산은 NO3-, 칼륨은 K+로 이온화가 됩니다. 즉 음이온과 양이온이 생기고 이렇게 전원장치를 통해서 금속 집게를 꽂아서 전선으로 연결을 하면요. 마이너스인 NO3 음이온은 전류가 흘렀을 때 플러스 극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K+인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현재 그림을 봤을 경우에는요, 금속 집게와 전선이 전원장치와 연결을 되고 다시 전선과 금속 집게가 연결되어 있어요. 즉 전선은 이렇게 연결이 된 상태인데 거름종이가 있는 이 부분은 전선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선 대신에 이렇게 K+ 양이온과 NO3- 음이온이 있어서 전선이 없지만 여기 있는 음이온과 양이온이 이동을 하면서 전하를 운반을 하면서 전류를 흐르게 해줍니다. 즉 질산칼륨 수용액 같은 경우는요, 전해질로서 전류가 흐르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실험에서 주인공은 황산구리 수용액과 과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이었는데요.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이 망가니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중앙 점선에 황산구리 한 방울 떨어뜨리고 과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도 역시 정가운데 한 방울 떨어뜨리고 전원장치를 켭니다. 그럼 전류가 흐르겠죠? 조금 시간이 흐르면 황산구리 수용액에서 선생님이 이온식을 써볼게요. 황산과 구리로 갈라집니다. 황산은 SO4E- 여기 있네요. 구리는 Cu2+,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황산 같은 경우는요, 이온이 움직여도 이 색깔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구리 이온 Cu2+ 같은 경우는요, 푸른색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과망가니즈산 칼륨 같은 경우는요, 과망가니즈산 이온 같은 경우는 보라색을 띱니다. 그래서 보라색으로 띈 물질들이 플러스 극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칼륨 역시 색깔이 없습니다. 아까 황산구리에서도 그렇고 이 질산칼륨에서도 그렇고 이 NO3-, K+, SO4-2-는 색깔이 없어요. 하지만 구리 이온과 과망가니즈산 이온은 구리는 파란색으로 망가니즈산 이온은 보라색을 띠기 때문에 파란색이 마이너스 극으로 보라색이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즉 이 실험에서 말하는 건 양이온, 파란색 양이온이 마이너스로 움직여요. 하지만 양이온 중에서 색깔 있는 구리 이온은 가지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고, 음이온, 과망가니즈산 이온 같은 경우는 음이온인데 보라색을 띠고 있어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양이온이 마이너스 극으로, 음이온이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라는 거죠.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에 대해서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앙금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앙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라앉지 않고 밑에 녹지 않고 가라앉는 걸 이야기해요. 특히 양이온과 음이온이 반응을 해서 생성이 되면서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을 우리는 앙금이라고 하고, 이러한 앙금이 생기는 반응을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합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실험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과서 부록에 보면 이렇게 뒷부분에 종이 시트가 있어요.
그리고 시약을 준비했죠. 그리고 투명한 비닐로 그 종이를 감쌉니다. 이 비닐 위에다가 시약을 떨어뜨릴 겁니다. 첫 번째 준비한 시약은 증류수입니다. 1번 증류수, 2번 염화나트륨 수용액. 염화나트륨 수용액은 소금을 물에 녹인 용액이죠. 3번은 질산나트륨 수용액, 4번은 염화칼슘 수용액, 5번째는 수돗물을 따로 준비합니다. 한 방울 한 방울 이런 식으로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일하게 질산은 수용액을 준비합니다. 질산은 수용액을 증류수 위에, 염화나트륨 수용액 위에, 질산나트륨 수용액 위에, 염화칼슘 수용액 위에 수돗물에 한 방울 떨어뜨리면요, 변화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분이 됩니다.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요, 왼쪽 그림처럼 이렇게 뿌연 앙금이 생깁니다. 하지만 증류수는 변화 없었고요, 질산나트륨도 변화 없었습니다.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염화칼슘 수용액, 그 다음 수돗물에서는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걸 이온을 가지고 어떻게 앙금이 만들어져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온식이 아직 익숙치가 않아서요, 선생님이 이온을 정리해 봤어요. 질산이온은 어떻게 쓸까요? 그렇죠, NO3- 음이온입니다. 은은 Ag 플러스 양이온이고요, 염화이온은 Cl- 음이온, 나트륨 이온은 Na 플러스 양이온, 칼슘 이온은 Ca2 플러스 양이온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먼저 4개부터 확인할게요. 첫 번째는요, 증류수에 질산은을 넣었어요. 그러면 질산, 그 다음 은, 이렇게 2가지 이온이 여기 들어있다는 거죠. 증류수에는 이온이 없어요. 그래서 전기가 안 통했어요. 전 시간에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질산은 수용액과 증류수가 들어있는 이 둘이 붙어 있을 경우에 들어있는 양이온과 음이온을 표에 정리를 해보면요, 양이온은 은이 있습니다. 그래서 Ag 플러스, 음이온은 질산이온이 있겠죠. NO3 마이너스. 증류수에는 이온이 없으니까 여기는 끝.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염화나트륨 수용액에 질산은을 넣은 거예요. 이온을 정리해 볼게요. 마이너스부터 확인하면 마이너스는 질산이 있고요, 염화나트륨에선 염화가 마이너스 음이온이 되겠습니다. NO3 마이너스 쓰고 염화니까 Cl 마이너스 써줄게요. 양이온을 보겠습니다. 은 Ag 플러스, 나트륨 Na 플러스. 그 다음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질산 나트륨에 질산은을 넣은 거예요. 질산, 음이온이 공통으로 질산이 있네요. 양이온은 은과 나트륨이 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음이온은 NO3 마이너스, 양이온은 Ag 플러스와 Na 플러스. 맨 마지막 거 볼까요? 염화칼슘 수용액에 질산은을 넣은 겁니다. 질산, 그 다음에 은, 염화이온, 칼슘이온, 이온이 4가지가 있네요. 음이온부터 정리하면 질산, NO3 마이너스, 염화, Cl 마이너스. 양이온을 정리하면 은과 칼슘이 있겠죠. 은은 Ag 플러스, 칼슘은 Ca2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자, 반응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를 한번 확인해 보면 앙금이 일어난 부분만 먼저 볼게요. 공통적으로 앙금이 일어났다는 건 앙금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질산은 음이온이고 은은 양이온인데 얘네 둘이 결합한 건 앙금이 아니에요. 질산은 수용액은 투명하거든요. 염화나트륨 수용액도 투명해요. 즉 같이 있는 애들끼리 결합한 건 아니에요. 서로 다른 아이들, 즉 여기서 질산이면 이쪽에 있는 나트륨, 이쪽이 은 플러스라면 이쪽에 있는 염화 마이너스가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앙금이 공통으로 생긴 2가지 경우를 확인했을 때 2가지 모두 똑같이 앙금이 생겼다면 한쪽에 양이온과 한쪽에 음이온이 결합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Ag하고 Cl이 결합했거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 NaNO3, 얘는 CaNO3가 되겠네요. 얘하고 얘는 달라요. 즉 공통적으로 똑같이 있는 건 누굴까요? 그렇죠, Ag 플러스와, 그렇죠, Cl 마이너스입니다. 즉 얘하고 얘, 이쪽 양이온, 이쪽 음이온, 이쪽 양이온, 이쪽 음이온이 결합해서 누가 생긴 거다? 앙금이 생긴 거다 확인할 수 있겠죠. 앙금의 정체가 나왔나요? Ag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결합한 거구나. 그렇다면 마지막 이제 수돗물에 들어있는 아이는 뭐였을까요? 수돗물에 들어있는 이온을 한번 확인해보자 라고 했는데 수돗물엔 어떤 이온이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질산은을 넣었을 때 앙금이 생겼대요. 그럼 질산은에 들어있는 이온을 분석해보면 질산,
즉 NO3 마이너스가 있고 은 Ag 플러스가 있어요. 그런데 앙금이 생겼어요. 조금 전에 앙금 누가 생겼다고 그랬죠? 그렇죠. Ag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결합해서 AgCl이라고 하는 염화은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무슨 앙금? 흰색 앙금이 생겼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그렇다면 은은 여기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수돗물 안에는 어떤 음이온이 있었을까요? 한 번 더. 질산은에 있는 양이온, 은, 요거는 Ag 플러스는 양이온이에요. 그러니까 수돗물 안에 있는 마이너스인 음이온이 결합해서 이 흰색 앙금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Ag 플러스와 만나서 앙금을 만들 수 있는 건 그렇죠. Cl 마이너스, 염소 이온이 되겠죠. 여기서 생성된 앙금의 이온 반응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Ag 플러스, 은, 양이온과 Cl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온, 음이온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AgCl, 뒤에서부터 읽어주죠. 무슨 은, 염화은이라고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흰색 앙금이 생겼어요. 녹지 않고 가라앉았을 때는 이렇게 화살표를 아래로 거꾸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을 모형으로 한번 표시를 해봤어요. 염화나트륨, 염화 Cl-, 나트륨 Na+, 질산은 NO3- 은 Ag+. 알갱이들 보입니까? Na+, 양이온 있고 Cl- 음이온 있습니다. 이온이 있습니다. 그 다음 질산은 Ag+, 양이온, NO3-, NO3-. 근데 얘네 둘이 만나서 앙금이 생기려면요, NA하고 CL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NA하고 CL이 결합하거나 Ag+하고 NO3가 결합하면 안 돼요. 서로 다른, 이쪽에 있는 양이온, 이쪽에 있는 음이온, 서로 반대. 이쪽에 음이온 Cl-, 이쪽에 있는 Ag+가 만났다는 얘기죠.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해서 녹지 않는 아이, 그게 바로 앙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Cl-와 Ag+가 결합해서 AgCl, 여기 밑에 이렇게 앙금이 생성된 거 표현이 됐지요. 그리고 나머지 Na+하고 NO3- 녹지 않고 이온의 형태로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앙금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질병을 진단하는 앙금, 황산 바륨이라고 되어 있어요. 황산은 SO4, 바륨은 BA, 그래서 BA2 플러스 SO4 2-, 그래서 황산 바륨은 맨 아래 BAS4라고 씁니다. 위나 장을 검사할 때요, 조영제라는 걸 마셔요. 그 주성분이 황산 바륨입니다. 조영제를 마시고 나서 X선을 찍잖아요. 그러면 황산 바륨이 신체 여부 다른 조직보다 X선을 훨씬 더 잘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요. 옆에 한번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골반 뼈고요. 이게 허벅지로 내려가는 뼈예요. 그리고 지금 유난히 하얗게 표시된 부분이 보이나요? 네, 이게 여러분 대장입니다. 유독 주위의 다른 부위보다 하얗게 표시가 되죠. 조영제를 마셔서 이 대장에 조영제가 지나가서 이 부분이 하얗게 표시가 된 거예요. 위나 장 속으로 흘러가는 과정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조영제 때문에 이상 부위를 발견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바륨 같은 경우는요, 이온 형태일 때는 독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황산 바륨으로 결합이 되어 있을 때는요, 앙금이 생겼으니 물에 녹지 않고 몸에 흡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앙금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두 얼굴의 앙금, 탄산칼슘을 두 가지로 설명해 볼 건데요. 열대 바닷속에 있는 산호초나 아니면 조개 껍데기 같은 경우는요,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탄산이온 CO3 2-를 자기 몸에 흡수시킵니다. 그럼 몸 안에 있었던 칼슘이온 Ca2+와 결합을 시켜서 탄산칼슘을 만들어요. 지금 여기 조개가 있고 여기 안에 진주를 품고 있겠죠. 이 진주를 크게 하려면 탄산이온을 바닷속에서 계속 흡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탄산칼슘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뿌옇게 앙금이 생깁니다. 반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칼슘이온 Ca2+, 탄산이온 CaCO3 2-. 결합하면 뒤에서부터 읽어주니까 CO3, 탄산, Ca, 칼슘 이렇게 읽어주고 앙금이 생겼기 때문에 화살표 아래로 표시하겠습니다. 두 얼굴이라고 했으니까 또 다른 탄산칼슘인데요. 지표 아래에 흐르는 물을 지하수라고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지하수 안에는요,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하고 다르게 칼슘 이온이나 탄산 이온이 많이 녹아 있어요. 근데 이 지하수를 우리가 방을 따뜻하게 하는 난방장치로 사용하는 보일러에 들어가는 물로 사용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붉은 빛으로 나오는
보일러 관이 있어요. 원래는 이 안에 따뜻한 물이 지나가면서 그 위에 있는 우리가 그 바닥, 생활하는 바닥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칼슘 이온과 탄산 이온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 관 안에서, 보일러 관 안에서 반응을 일으켜서 앙금을 만듭니다. 그렇게 쌓인 것을 관석이라고 합니다. 여기 푸른 부분 보이나요? 얘를 관석이라고 합니다. 이 관석이 있으면요, 물이 지나가도 방을 따뜻하게 데워주지 못해요. 열이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심하면요, 관이 터질 수도 있어요. 특히 보일러는 겨울에 많이 터지는데요. 관석 때문에 이 구멍이 작아지는 거예요. 물이 지나가는 통로가 작아지고, 날씨가 추워서 물이 얼어버리면 물이 얼면서 부피가 팽창하면서 이 부분이 터지게 되는 거죠. 예. 관석은 지하수 속에 있는 칼슘 Ca2 플러스 이온과 탄산이온 CO3 2-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탄산칼슘 앙금이 되겠습니다. 공장 폐수는요, 정화해서 깨끗이 걸러서 바깥으로 물을 내보내야 되는데요. 혹시나 공장 폐수가 잘 정화되지 않고 나갔을 경우 폐수 안에 납이온이 포함될 수도 있어요. 납이온은 중금속 이온이라서 몸에 쌓이면 병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이 납이온은 아이오디나 이온, I-이온하고 결합을 하면요, 노란색 앙금을 만들어요. 그러면 어떤 A라는 공장이 있다고 칩시다. 이 공장에서 이렇게 폐수를 내보냈어요. 그런데 이 폐수가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납이온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폐수를 살짝 시약을 떠서 그 위에다가 아이오딘이 들어있는 수용액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노란색 앙금이 생겼다? 그러면 누가 들어있었다는 거야? 폐수 안에. 그렇죠. 납이 들어가 있었구나. 어머, 여기 깨끗하게 거르지 않았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수업의 핵심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앙금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양이온과 음이온이 반응해서 생겼다는 거죠. 우리가 확인한 세 가지 앙금을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염화은, 두 번째 탄산칼슘, 세 번째 황산바륨입니다. 염화은은 Ag 플러스에 Cl-가 결합한 흰색 앙금입니다. 탄산칼슘은 Ca2 플러스 CO3 2-가 결합한 앙금입니다. 흰색 앙금이죠. 황산바륨은 조영제의 주성분이고 BA2 플러스 SO4 2-가 결합해서 BaSO4 황산바륨이 생기고 흰색 앙금이 되겠습니다. 출석 댓글 달아주시고요. 과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기 발생 새로운 단원이 나갈 건데요. 지금까지 배웠던 단원도 어렵다고 친구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전기는 또 다른 방향으로 어렵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등교 계약을 하고 나서 선생님과 온라인 수업으로 나가는 이 부분이 모두 다 1학기 평가에 반영이 되거든요. 영상 꼼꼼히 잘 들어주시고 미리미리 시험에 대비하는 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